받치러 오라는 거야. 그러면 동중은 기본 해석은 꼭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년의 주제는 그냥 송도, 송축 이렇게 보면 되죠. 2연, 정월, 날인물은 날인물이 뭐였어? 객관적 상관물.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몸이요 홀로 살아가는구나. 여자는 살아가는구나죠. 가다 또는 살아가는구나야. 높이현, 등불. 등불은 임의 훌륭한 인품을 비유. 이렇게. 그래서 옆에 해석 보면 아 높이현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쯧. 쯧은 뭐였어? 모습. 그다음에 3월 되면서 핀 늦은 봄 진달래꽃이요. 남이 부러울 뭐였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또 송축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 그래서 송축, 송도가 얘들아 똑같이 보는 건데 1년만 송축, 송도가 아니라 임을 예찬하는 것도 송축, 송도로 봐야 돼. 왜냐면 임금을 예찬하든 임을 예찬하든 다 송축, 송도로 봐서 그 1년이랑 그 등불이랑 진달래꽃까지 송축, 송도로 보는 거. 그 다음에 4월 꽃골이세요. 이게 오지 않은 임에 대한 원망이다. 너네 이거 문제 좀 틀리더라. 보통 시에 사랑시에 원망이 많이 나오진 않아. 꼭 나오는 문맥이 정해져 있어. 임과 이별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망은 아니거든. 얘는 왜 내목칸에 원망이 들어가냐면 옛날 나를 믿고 신죠. 이것 때문에 원망이야. 허유라. 왜 날 잊었니? 왜 안 오니?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와야 이제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안 오니? 잊었니? 안 오, 이 부분. 그 다음에 오는구나. 꾀꼬리세요. 네모칸에 꾀꼬리세 들어가면 되고. 5월은 임에 뭘 기원해? 장수를 기원한다. 즈문해를 장존. 천년을 오래오래 사실 약이라 바칩니다. 장수죠. 그래서 네모칸에 천년 들어가면 되고. 즈문해는 청년이에요. 그 다음에 6월은 별에 바른 빛.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그래서 별에가 벼랑이 들어가면 되고. 적공 존인입니다. 적공은 그냥 조금이나마, 잠시나마 이 정도만 문맥이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잠시나마 쫓겠습니다. 버림받은 천이지만 임을 따른다. 그 다음에 7월은 백종 배하야 두고 이건 여러 재물을 음식상을 차려두고 재물을 버려놓고 뭐 상관없어요. 어이 재물 어이. 그 다음에 임과 함께 여가죠. 반찬도 문맥은 맞으니까 어쨌든 대합상에 그 음식 올려놓고 님과 함께 여가죠. 이게 소원이지?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여자 또 나왔네. 살아가고자 소원을 빕니다. 날 8월. 갑의 날이지만 한가위 날이지만은 임이 있어야 진정한 한가위입니다. 자기한테는 임이 없는 추석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2페이지.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노란 황화, 국화, 노란 국화. 꽃이 집안에 피니 최소 감안하여라. 이거 되게 중요해. 초가집이 적막하구나. 초가집 적막하구나. 그래서 이게 객관적 상관물이야. 황화도 노란 국화꽃이 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더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진다는 거거든. 초가집이 적막하구나. 그다음에 10월 점이연 바람 나오라. 점이연이 뭐였어? 잘게 점인. 잘게 잘라놓은 잘게 잘라가지고 나무까지 버려야 되는 거니까 잘게 점인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 그냥 꺾어 버리신 후에 보리수나무 열매만 따고 나무까지는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그 다음에 11월에는 공당 흙바닥 자리에 한삼 덮고 누워. 한삼은 3배죠 3배. 꽃잡삼 이불을 덮고 누워. 슬을 살아온겨 감정 표출이다. 슬픈 일이로구나. 고은님과 헤어져서 스시옴 스스로 이것도 홀로야. 스시옴 홀로 살아가는구나. 그 다음에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나잘. 아까도 나잘 있었죠? 상 위에 올릴 반 위에. 반은 밥상이야. 밥상 위에 젓가락 깎구나. 뭐야 임께 차려 올릴. 네모칸에 올릴 쓰면 돼. 소반 위에 젓가락 깎구나. 니네 앞에 들어 어리더니 가지런히 놓았는데 손님이 가져다 무라잠 나오이다. 그래서 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게 된 운명의 한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갈래는 뭡니까? 갈래. 고려가요. 주제는 임에 대한 송도, 송축. 다들 송축이 가로로 돼 있는 거니까 그냥 송도야, 송도. 그 다음에 형식, 접식납치, 전십사면의 달거리, 월령체. 월로 되어 있는 거. 서사는 무슨 유입? 궁중 유입 과정에서 첨가된 거지.
고려가요는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궁중 유입 과정에서 임금에 대한 송축이 첨가된 부분이 조금씩 있고 후렴구는 무조건 뭐예요? 음악적 흠취 고조, 네모칸의 흠취. 표현 1번 계절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세습통속 그 당시에 어떤 우리나라의 풍속과 연결이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국문학상 최초의 원령체라네. 뭐 이런 거는 민영교에서 별로 안 낼 것 같긴 하지만. 네, 동글뱅이 2번. 노래에 나타난 명절과 풍속의 모습은 고려시대 민속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그 6월에 대충 뭐 했고 9월에 뭐 했고 이런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아 이 당시에 국화꽃으로 화전 붙여 먹었구나. 그리고 이 당시에 회식 풍속을 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민속 연구. 그리고 학교에서 그 문학상 약간 읊어주기만 했는데 그래도 그거를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잠깐씩 찝어준 것만 그 다음 주에 좀 보고 또 중간고사 시험지 그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분석하려고 비슷하게 낼 거라고 하니까 그 타이핑을 그 해놨긴 했거든. 그것도 다음 주에 좀 보고 뭐 외부 지문 넣은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요거 얇은 교재 혹시 안 갖고 오신 분 얇은 교재 써보시오. 얇은 교재 보면 신속적 유명한 시인이야. 78쪽 한조 삼성기복 먼저 하자. 한조 살짝 덥니? 살짝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지? 안 더? 보면 제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 원래는 제목에 함축적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데 고전소설들은 함축적 의미를 막 그렇게 싫어하고 놓지는 않더라고. 현대소설은 중요하지. 태평천하의 의미, 소제목, 망진자는 호연이라 이런 거 중요한데 고전소설은 막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 없더라고. 그리고 얇은 교재 78쪽 펴보면 요거 고전소설 한조 삼성 기봉 이게 뜻을 찾아보면 이거다. 한나라 시대 한조 삼성 세성씨가 기복, 기이하게 만난 이야기 뭐 이렇게 됐대. 이 세성씨라는 게 옛날에는 일부 다처제였잖아. 그 남편이랑 또 부인 두 명이 이제 삼각관계라고 하기보다는 처첩의 갈등이 있어요. 그 남편이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한 여성은 막 슬퍼하고 서러워하고 억울해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갈등이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는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고 이 내용이 그 모의고사에 실리는 내용이 약간 1학년 것처럼 내용은 되게 쉬워. 내용 파악은 너무 쉬운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일단 집에 가기 전에 일단 내가 물어볼 거야. 얘가 개판이야. 약간 아, 고전소설도 이런 게 있구나. 요즘 우리가 보는 드라마랑 크게 다르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인 게 봐봐라 얘들아. 얘가 앞부분은 생략돼서 뭐 앞부분은 모르겠지만 한 번 윤회하고 두 번 윤회하고 세 번 윤회한다? 계속 반복해서 또 태어나. 근데 첫 번째 윤회했을 때 내가 잘 봐. 첫 번째 윤회 가고 듣고 있지? 잘 듣고 있죠? 피곤해? 첫 번째 윤회했을 때 나원 가프야 이름이. 나원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원 가프인데 얘가 여자야. 이름이 남자 같지? 근데 얘들 봐봐라. 가프야. 이름이 여자인데 낭은 여자일 때 많이 쓰긴 하잖아, 그지? 그 아가씨일 때 낭을 좀 쓰죠. 낭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름을 보면 너네가 이 사람이 여자구나 아니구나 빨리빨리 떠올려야 문맥 파악이 되니까 지금 보면서 외워놓으세요. 근데 이름 자체가 이미 미래를 암시한다. 곡선이야. 왜냐면 얘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거든. 다음 생이라는 건 두 번째 생이 아니고 세 번째 생일 때 여자로 태어나. 소리.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 강왕으로. 똑같이 기억들어가. 이건 일단 나중에 정리하고. 보면 나원 가프라는 여자애가 첫 번째 태어났을 때 그 이부장하게 태어나서 여태자라는 황제의 후궁이 된다. 그래서 처음엔 수궁으로 여태자랑 사이좋게 잘 지냈어.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보면 공손비라고 나와 있죠? 여태자가 공손비라는 첩을 들이면서 이제 나원 가코는 살짝
버려진 거야. 사랑을 한마디로 공손비한테 뺏겼어. 그래서 막 되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던 찰나에 그나마 백희공주라고 신우이로 나와. 신우이라는 게 뭐야? 그 오빠가 여태자고 여동생이 이제 백희공주지? 왕이니까 여동생이 이제 공주로 나오는 건가 봐. 그래서 이제 백희공주라는 애가 있는데 얘랑 신우이랑 좀 친해. 마음이 잘 맞아. 그래서 남편은 자기를 요즘에 자기한테 마음이 떠나고 공손빈가 뭔가 얘한테 이제 홀려 있지만 자기는 그나마 이제 백희공주랑 좀 친해서 얘랑 이제 오손도손 지내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받고 되게 지내. 그러다가 남편도 죽었어요. 강충이라는 사람의 때 때문에 여기 자세히는 안 나와. 강충인데 충자가 이 벌레충 느낌 나지? 되게 나쁜 놈이라 생각해. 강충이라는 사람의 모함 때문에 왕이 죽는 걸로 나와요. 근데 얘가 과쿠라는 여자애가 후궁이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다 보니까 같이 어찌저찌 같이 깨보다 같이 죽었나 봐. 이것도 자세히는 안 나와. 어쨌든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게 1트고 이제 2트가 있어. 2트. 요즘 1트 2트 쓰더라. 나 처음에 1트 2트가 뭔가 했어. 2트로 두 번째 또 태어나. 두 번째 태어나는데 이번에 또 여자가 태어나긴 해. 성별이 바뀌는 건 세 번째 3트거든. 두 번째 2트 때 이제 부잣집 딸로 태어나 이번에는. 첫 번째 생에서는 후궁이어서 좀 그랬는데 두 번째는 얘가 잘 나가는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얘가 착하고 의리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태나도 또 태어나. 근데 얘는 그지로 태어나. 1트 때는 왕이더니 2트 때는 가난한 집 남자로 태어나요. 근데 여태자 유수 똑같이 약간 얘를 옆으로 바꾸면 유네, 그지? 또 여태자가 얘는 유수로 태어나고 근데 이름이 좀 여자 같지 않아? 근데 남자야. 유수는 남자. 사람이 많아서 이제 슬슬 복잡해지죠? 근데 여태자는 유수로 태어나고 똑같은 남자로 남원각후 이 후궁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또 만나. 또 만나가지고 이 여자가 워낙 주인공이 의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너 가난하고 좀 구질구질하지만 내가 우리 집 재산으로 너를 내줘해주겠다. 멋있는 여자야. 그래서 자기네 집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내조를 겁나 잘해줘요. 근데 얘가 전생의 기억이 살짝 이 여자애는 있나봐. 그러니까 이 남자 또 만나가지고 또 내조를 해주는 거겠지? 근데 이 남자가 그 여태자의 전생의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물심양면으로 이 당시에는 여자가 뭔가 자기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나라를 이끈다던가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남편 뒷바라지 해가지고 남편이 또 공을 세워가지고 뭐 과거에 급제하고 공을 세우고 나라에 좀 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크게 성장해 한마디로 잘 나가는 남자로 만들었다는 거야. 가난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얘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제 과쿠에 이트째 이 여자는 그 주인공은 남편이 이제 나한테 잘해주겠지. 드디어 내가 남편을 성공시켰네. 내 목표가 이루어졌네. 라고 했는데 남편이 배신을 때려. 이런 데는 안 되지. 우리 조감리처라고 하잖아. 힘들 때 도와주던 여자를 배신하고 봐봐. 음후 이름도 음흉하지. 음후라는 얘가 지금 약간 부수적인 인물이랑 옆에서 조금씩 떠는 거야. 음후라는 봐봐. 여자하고 이제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첩을 들이는 거야 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첩을 들이는 게 뭐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음호를 들여가지고 얘를 또 이제 소홀히 하고 심지어 내쳐. 여기 갖다 버려버려. 여기 이 당시 1트 때는 버리진 않았거든? 2트 때는 너 이제 필요 없어. 꺼져.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억울해.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공부시켜가지고 성공시켜놨더니만 새 여자 음흉과 음흉인가 만나가지고 집에 갖다 버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래서 옥황 상제한테 부탁을 한다. 옥황 상제님 나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1트 때 어떻게 살았고 얘는 그동안 전생일을 다 기억하나 봐. 2트 때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남편까지 성공시켰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다 했나 봐. 나는 이 복수를 안 하면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있잖아요. 이 남자가 나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성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름 자체도 애초에 과쿠 약간 남자 느낌이 났잖아. 유수 약간 여자 느낌이 났었잖아. 그래서 그래 알겠다.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해. 여기 보면 남두성, 북두성, 별들, 서천열의 부처님, 육갑씨, 별별 초월적 존재를 다 동원해가지고 3트 때 또 태어나. 근데 이제 남원 과쿠가 누구로 태어나겠어? 남자로 왕으로 태어나.
지가 이제 왕으로 태어나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옥황상제도 이 곽후의 어떤 불쌍함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 네가 복수할 기회를 주겠다. 겁나 권력 있는 왕으로 태어나라 해서 곽후가 뭐로 태어난 거야? 강왕으로 태어난 거야. 봐봐. 성별 전환 모티프 겁나 신기하죠? 이 당시에 성별이 바뀌었어. 그리고 유수는 안 그래도 이름이 약간 여자 같더니 봐봐 조수아 이름은 또 겁나 예뻐요. 똑같이 수가 들어가지 조수아로 태어났어. 그리고 지가 왕이니까 또 여자가 이렇게 겁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보여? 조수아는 유수 내가 복수해야 되는 놈이잖아. 근데 이게 엄청 초미녀로 태어나긴 했어. 근데 얘가 초미녀로 태어났는데 좋아하지 않아. 왜냐? 여기 보면은 여자로 성별을 바꿔 태어난 것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여기서는 자기가 다시 여자로 바뀌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약간 인지를 하는 것 같아.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막 수치심을 느끼고 얼굴 막 빨개지고 막 숨고 싶어하고 막 그래. 옛날에는 남존 여비여서 여자도 별로 안 좋아했잖아. 그런데다가 이제 성별까지 바뀌었으니까 수치스러웠나 봐. 그 다음에 설여주. 얘는 누구냐면 여기 잘 안 나와. 이름만 나와. 이름만. 설여주가 누구겠어? 마이너스지. 그게 음후. 얘네 둘이 좋아해가지고 얘 버렸잖아. 주인공 버렸잖아. 그래서 음후는 음흉이. 얘는 설여주로 태어나는데 얘도 첩으로지지만 잘 안 해줘. 왜냐? 전생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지가 복수해야 되니까 얘는 잘 안 해줘. 그런데 세 번째 얘를 예뻐해 강황이 세 번째 얘 미오키 누구게? 옛날에 자기한테 잘해줬던 백기공주. 맞아 백기공주 이름 비슷하지? 이 희자가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래 백기공주 너 시누이 너는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를 내가 제일 이뻐하겠다 해서 3주 때는 부인은 3명이나 들었는데 괴롭히려고 복수하려고 하는 애는 조수아. 서류주한테도 잘 안 해주고 오직 이뻐하고 물고 빨고 하는 이 미오키야. 근데 얘만 보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조수와 얘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지 자식을 맨날 짜증난다. 자식한테 화풀이야. 자식을 패는 걸로 나와 아동학대. 그래서 그 강황이 너 왜 애를 때리고 그러니? 너 나한테 열받는다고 왜 애를 때리고 그래? 이 당시 아동학대 모티프도 이렇게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 그 다음에 투기가 뭔지 알아? 질투야. 근데 너희 이제 문학적 때는 질투라고 안 써놓고 맨날 투기라고 해. 옛날에 7거지약이라고 하지. 7거지약. 여자가 하면 안 되는 7가지 악이라고 해서 그 안에 투기가 있어. 근데 얘는 맨날 질투하면서 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와. 히키코모리처럼 안 나오고 지 머리 막 쥐어뜯어요 맨날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지 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제 강황이가 물어본대 약간 조롱하듯이. 야 너 지금 뭐 이렇게 나한테 노발대발 맨날 화를 내냐? 당연히 남자가 여자 이렇게 많은 게 당연하고 이 당시 당연한 거였으니까 당연하고 내가 남자 대장부로서 왕인데 이 정도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은데 너 그게 불만이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랬더니 조수아가 짜증나. 너 집구석에 가서 문 닫고 막 울면서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돈 없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사랑받고 살지 왕이면 뭐해 내가 사랑도 못 받는데 이러면서 이 여자가 나 돈 많은 남자 필요 없다. 나 돈은 별로 없더라도 소박하게 남편이랑 알콩달콩 살고 싶다고 뿌잉 이렇게 막 울어요 지호들 맨날. 그러니까 개파라 그래가지고 이 개파가 어렸을 때부터 조수와 기른 집안에 유모 같은 아줌마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노파라고 하잖아 노파 할머니 그지? 이 할머니가 아이고 수아야 울지마. 왜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으니까 애가 이제 불쌍해 보였나봐. 이 할머니 착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위오키한테 막 해를 가하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달래주려고 노력하지. 너 그렇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안 됐긴 한데 네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슬퍼하면 어떡하니. 머리 왜 이렇게 자꾸 쥐어뜯니 이러면서 좀 말리면서 좀 위로해주는 할머니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황이 조수아 너 그렇게 근데 막 복수하려는 마음을 막 강하게 먹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이 뒤에 문맥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뭐 잘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이거 남자면 당연한 거야. 3회 대장포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오키한테 가서 오키야 얘를 거의 첫 번째 부인 취급을 해. 너 수아한테 잘해줘라. 수아가 요즘 좀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마는 난 네가 제일 좋고 어쨌든 난 초미녀가 많아서 너무 좋구나. 부인들이 많아서 너무 좋다. 뭐 이러면서 너가 수아도 좀 잘 챙겨라. 그냥 그러면서 끝나요. 내용은 단순해. 여기가 이게 끝이 아니지. 여기 일부만 실려 있으니까. 내용은 생각보다 단순한데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를 딱 보면 어쨌든
그 시험 때 이거를 누가 누군지 일일이 다 처음부터 읽을 시간은 없을 거 아니야. 외부 지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좀 외우고 있는 게 좀 편하다는 거지. 봐봐. 1트 때 과쿠로 태어난 사람. 보면은 얘가 이제 주인공이지? 보면 과쿠의 기억. 3트 때 뭐로 태어나? 강황. 기억 좀 비슷하긴 해. 그지? 그래서 이름이 살짝 내가 보기엔 복선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름이 살짝 비슷한 자원 같은 게 엮이고 이름 자체가 여자여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느낌이 나는 이름이잖아. 다음 생에 이제 남자로 태어났다는 거지. 맞아? 과쿠가 여자예요. 근데 남자로 태어나게끔 예상한 남자스러운 이름. 그다음에 유수 남자잖아. 두 번째 나쁜 놈. 성공하고 나서 부인 버린 나쁜 놈으로 나오잖아. 얘도 남자치고는 이름이 좀 여성스러워. 3세 때 뭐로 태어나? 조수아. 또 숫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 유수는 조수아. 그럼 이따 지각이한테 물어볼 거야. 과쿠는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냐? 근데 이거 강황이에요. 유수는 뭐로 태어나냐? 조수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음우는 음흉한 놈. 뭐였어? 유수의 첩이었지? 다음 생에 설 여주로 태어났는데 얘는 뭐 잘 등장하지 않는다. 뭐 이뻐하진 않겠지. 얘 때문에 자기를 버렸으니까 과쿠가 좀 미워하겠죠. 그 다음에 백희공주는 자기가 이뻐하는 여우키. 여우키야 미오키야? 어색하네. 미오키야? 쏘리. 미오키인데 어쨌든 오키 아줌마로 태어나가지고 지가 아주 예뻐하는 부인으로 거의 정실 부인 취급을 하는 그런 애로 나옵니다. 괜찮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너희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문제도 최대한 좀 많이 풀기는 할 거거든. 또 쉬는 시간에 푹 쉬고 정신 수업 시간에 좀 문제 많이 풀려서 하고. 그래 맞아. 원래 항상 이렇게 애들이 힘들해. 모든 애들이 좀 힘들고 쉬는 시간에 쓰러져 있고 이게 정상이야.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지. 3학년은 정신없이 흘러가서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4학년 내내 좀 힘들어. 정신도 육체도 다 힘들고 아무 생각이 없고 2학년 때가 제일. 사실 2학년 때까지 공부해놓은 게 3학년 때 건 거의 유지 아니냐? 모든 게 거의 2학년 때 그 진도는 다 끝나잖아. 거의 그럴걸? 진도는 거의 끝나고 이 겨울방학 때부터는 이제 부족한 거 보완하고 3학년 때는 그냥 문제풀이를 보통 좀 하는 게 맞지. 새로운 개념을 막 3학년 때 새롭게 집어넣진 않잖아. 거의 그렇게 모든 과목. 그치? 2학년 때가 제일 힘들어. 78쪽 볼게요. 여기 그 뭔가 내용이 좀 자세하게 써놓으려고 내용이 좀 많은데 천천히 볼 거야. 지금 보면서 최대한 외우세요. 외우기까지 먼저 숙제를 해. 강우야 일어나봐. 낭원 과쿠가. 얘들아 사람은 우리가 네모를 쳐줄게. 그 색깔 펜으로 치든 형광 펜으로 치든 색연필로 치든 사람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모 좀 쳐주세요. 천천히 할게. 낭원 과쿠가. 얘가 주인공이지? 여자라고 했어. 얼음빛 냉정한 얼굴로. 비유법이네. 차갑고 매섭게 말했다. 누구한테 말한 거냐면 옥황상제한테 말하는 거야.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요약적 제시겠지? 과거 상황을 쭉 말하는 건 항상 요약적 제시라고 했어. 신첩 낭원은 자기를 좀 낮춰 표현할 때 여자는 신첩이라고 해. 윤회를 2번 하였사오나 한나라와 맺은 원하는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한나라 때 일이야. 1트 2트 다 한나라예요. 제목이 한조 삼성 기봉이지. 원하는 수백 년이 지나도 풀지 못하였습니다. 수백 년 살았어? 좀 오바인데? 가장법이지 그냥. 처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는 여태자의 후궁이 되어. 여태자의 후궁도 네모해줄래? 여태자의 후궁 보면 너네가 이제 1트 때 여태자의 후궁이었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죠. 왕손을 낳았으나 왕손도 네모. 아들까지 낳았네. 공손비에게 은손을 빼앗기고 공손비 네모. 별로 읽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죠. 공손비한테 첩한테 은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빼앗겼다는 거야. 까만색 본문 위주로만 볼게. 깊은 궁에서 우울하게 지내다가 원수놈 강충의 꾀에 빠져. 강충 네모. 강충이 뭐였어? 지 남편 죽인 놈이잖아. 자세하게 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지 남편 싫어서 죽여서 이 과쿠 나온 과쿠도 얘 미워해. 강충의 꾀에 빠져 태자가 원통하게 죽음에 뭐야? 남편이 죽었다는 거지. 첩 또한 태자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따라 죽었어. 자결을 했나봐. 그지? 그 후 다시 한나라에 태어나 이게 뭐야? 이트야. 두 번째 윤회야. 부잣집 귀한 딸이 되었습니다. 부귀한 가문의 귀한 딸 이렇게 내모해주세요. 두 번째는 다행히 전생에 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귀한 부잣집에 귀한 딸로 태어났구나. 우리가 이런 거 사전성어로 뭐라고 해? 금지 오겹이라고 하죠. 부잣집의 귀한 딸. 그런데
고전소설은 거의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인과응보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뒤에 보면 윤회응보, 인과응보 이게 다 뭐야? 권선징악이라는 거지. 얘는 전생에 착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이렇게 좋은 상황에 그 귀한 딸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전생에 억울함을 싣고 여태자가 재생한 그러니까 이 남자 또 만나. 여태자가 재생한 광무제 유수를 만나. 광무제 유수 메모해주세요. 그래서 더 지난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지 여태자의 두 번째 판 광무제 유수 네모했지. 새로 이 남자를 만나 숙연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유수의 집안은 동기가 많고 얘들아 동기가 많고가 뭔 뜻이야? 형제가 많다는 뜻이야. 기가 나뭇가지 기자지? 나뭇가지 기자인데 너네 왜 제막매가에서 왜 부모를 나무 줄기 그다음에 자식 형제들을 가지로 표현한 거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동기간 그럼 형제지간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 뭐야? 형제가 많고 비난한데 비난이 뭐야? 가난하다는 거지. 가난한 비난정. 비난한데 비하여 신첩의 집안은 왕실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부유하였습니다. 대조법이네. 내가 훨씬 부잣집이었다. 유수 이 남자는 돈이 없었다. 그런데도 하늘이 정한 인연에 매여 비난한 유수에게 시집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운명이니까 전생에 아직 인연이 끊기지 않아서 하늘의 운명으로 다시 이 남자를 또 만났대.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심했지만 왜냐면 옛날에는 보통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인연을 맺어줬잖아. 이건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택한 초가집에서 뽕을 신고 보리 죽이라도 쓰며 죽먹네.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주버니와 시누이를 공경하며 시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래 시댁 식구한테도 자기는 잘했대. 시집살이도. 그리고 마침내 친정집안의 재산으로 남편이 천하를 도모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남편 뒷바라지 할 때 처갓집 재산으로 많이 도와줬대. 천하를 도모할 만한 인재를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내조해서. 비록 천명 하늘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첩이 내조한 공덕도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애초에 운명이 천명으로 원래 잘 될 운명이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내조한 공이 되게 클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야. 괜찮죠? 잘 듣고 있는 거겠지? 뭔가 너무 그래서 내용이 웃기죠? 그 내용은 단순해 보면 알겠지만 이렇듯 어려움을 함께한 신첩을 후에 헌신자처럼 버린 이게 문제야. 세모해줘. 이 유수가 자기를 버렸어. 신첩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어찌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뭐라고 해? 각골 통한. 각골 통한 우리 어디서 했냐? 이생비장전. 그지? 서리법이네 또.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각골 통한이다. 지금 뼈에 지금 원통함이 사무쳤다. 인간 세상으로의 윤회는 실로 기쁘지 아니합니다. 왜냐? 내가 윤회 해봤자 항상 행복하진 않더라. 맨날 뭔가 이렇게 원통하더라. 하오나 저는 이번에는 윤회를 해야겠대. 왜냐? 복수 때문에. 원래 그렇게 윤회가 마음이 크지 않지만 복수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는 거야. 이번 윤회에는 음양을 바꾸어. 이게 뭐 음양을 바꾸는 게 얘들아? 성별을 바꿔서. 여자가 음이고 남자를 양으로 보잖아. 음양을 바꾸어. 선우야 너 이상한 데 펜을 들고 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 음양을 바꾸어. 신첩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되고 저 유수는 여자가 되게 하여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매우 파격적이죠? 성별 전환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말이 많아요. 여태까지 쭉 다 이 여자가 과거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자기가 성별 전환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경을 제시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골수에 깊이 박힌 곽후의 원통함을 들은 옥황 상제는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다. 야, 부정이 부정이니까 긍정이지. 복수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 서울이 듣고 있죠? 이에 고개를 숙이며 광모강 유수와 폐음성 의무를 즉시 데려오라고 명하였다. 네모해줘봐. 광모강 유수, 폐음성 의무. 야, 그럼 유수가 왕까지 되도록 얘가 지금 내조를 했다는 거네. 그지? 광모강. 왕이 이렇게 쉽게 되는 다 왕이야. 그래. 그래서 폐음성 의무는 누구였어? 둘이 좋아 지내던. 의무 때문에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자기가 이제 원통하게 생각하는 여자인 거지? 그래? 한번 그러면 얘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자. 왜 한 사람만 얘기를 들어서 알 수가 없잖아? 뭐라고 했어? 유수야, 의무야, 와봐라. 갔어. 잠시 후 그들이 이르자 옥황 상제가 소원을 물었다. 그럼 니네 소원은 뭐냐? 물어봤어. 왜냐면
과쿠의 소원은 성별 바꿔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얘네들은 죄책감이 있어서 말을 쭈뼛쭈뼛 잘 못해. 봐봐. 간모관 유수와 태음성 의문은 다만 옥황 황제의 만수부강하심을 축수할 뿐 말이 없었다. 축수가 뭐야? 송축할 때 그 축이야. 저희는 뭐 괜찮아요. 옥황 황제님만 오래오래 장수하시면 저희는 딱 특별한 소원은 없어요.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해. 말을 막 돌려. 그러니까 옥황 황제가 비로소 머리를 끄덕이고는 아 그러네. 얘는 뭔가 찔리는 게 있네. 딱 판단을 하고 남두성과 북두성에게 이제 고전소설에 이게 성자 끝나면 보통 별이다. 뭔가 초월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별이야. 그러니까 얘한테도 얘네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성별 전환시켜서 태어나게 하려나 봐. 세 사람의 윤회보응을 분명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윤회보응이 뭐라고? 인과응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인과응보 사상을 철저히 반영해가지고 전생에 나쁜 일 했었던 유수랑 그 의무는 그 안 좋은 상황, 좀 힘든 상황에 윤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처신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야. 맨 밑에 줄 남두성과 북두성이 명을 받고는 서천열애를 청하였다. 그래서 남두성, 북두성 네모해줘 같이 묶어서 서천열애도 네모해줘. 열애는 보통 열애도 끝나면 뭐였어 얘들아? 부처님, 석가열애 부처님. 그래서 옥황상제는 도교고 석가열애는 부처님이고 별별 절제자들은 다 나오네. 그지? 79쪽. 그래서 부처님까지 불렀어. 그러면서 한나라 때 세 사람이 갈 곳을 명하소서 부처님한테 부탁을 했어. 얘네들 어디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서천열애가 즉시 이번에 육갑신한테 명하여. 우리 많은 사람이 필요한가 봐. 육갑신도 네모해줘. 육갑신한테 명하여 각각 갈 곳을 점지하였다. 그래서 넌 어떻게 태어나고 넌 어떻게 태어나고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하라고. 옥황상제가 제일 좀 센캐네. 얘가 제일 높네. 얘가 별들 불려서 얘기하고 별들은 부처님 불렀고 부처님은 육각신 불러가지고 그때 옥황상제가 낙원 과쿠와 광목광 유수의 음양을 바꾸라고 명하자. 성별을 전환하라고 하자 서천열애가 유리병에 든 감노수를 얘가 감노수는 그냥 달달한 물인데 뭐 신령스러운 물이겠지.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 명령을 받고 부처님이 그 밑에 있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노수를 남원 과쿠와 강모강 유수에게 뿌리며 진언을 외웠다. 진언은 뭐겠어? 써줘. 주문을 중얼중얼 그래 넌 여자로 얘는 남자로 변해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잠시 후 남원 과쿠는 작고 작약한 몸이 변하여 팔척장신의 헌헌 장부가 되었다. 그래서 뭔가 그 등치 큰 남자로 태어났나 봐. 옷을 가져와 입히니 아리따운 부인이 순식간에 훤칠한 호걸이 되었다. 영웅의 면모를 지닌 남자로 진짜 태어난 거야. 원래 이쁘장한 여자였는데 기쁨을 감추지 못한 남원 가쿠는 반평생 품었던 한을 잊고 화색이 도는 얼굴로 옥황상제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아. 나 진짜 남자로 태어났네. 심지어 영웅 느낌의 남자로 태어났네. 기대감이 이제 있는 거지. 한편 강모강 유수의 씩씩한 몸도 순식간에 꽃다운 여자의 몸으로 변했다. 그래서 유수 이놈이 여자로 바뀌었어요. 왕의 옷을 벗기고 짧은 저고리와 긴 치마를 입히니 옷 같고 꽃 같은 자태가 수려하였다. 그래서 예쁘게 태어났어. 예쁘게 태어났을 때 좋을 것 같잖아. 아니요. 달을 숨게 하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하였으며 왜냐? 달이 지보다 이뻐가지고 숨을 만큼 관양법이지? 꽃도 지보다 이쁘니까 여자가 꽃도 부끄러워할 만큼 예뻤으나 심지어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 가라앉고 과장법이네. 물고기가 너무 예뻐 이러다가 부력이 헤엄치는 거 잊어버렸대. 기러기도 날개짓을 멈출 만큼 아름다웠다. 과장법 열거법 써있는 거 보이죠? 고전적 관용 표현이래. 일반적으로 맨날 이랬대. 그치 상영아? 봐봐 웃기잖아 내용이. 약간 유치하잖아. 곁에 있던 옛날 사람들도 이런 걸 읽었다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 곁에 있던 성관들이 근데 그 누가 읽었겠어 근데 이거를? 누가 읽었을 것 같아? 여자들이 읽었겠지. 남편에 대한 일을 갈면서 그래 내가 다음 생에 너한테 꼭 복수하기라 이 남자한테 뭐 이러면서 읽었지 않았을까? 남자들은 안 읽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곁에 있던 성관들은 애들 신선이야. 선자전 다 신선이에요. 신선들이 네모해줘. 성관들 새로운 사람이 또 나왔죠. 성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웃으니 비우는 거야. 아이고 여자로 태어나다라니 웃겨 죽겠네. 강모강 유수가 몹시 부끄러워. 써줘 얘들아 수치심이다. 여자로 태어나서 수치스러워해.
우리는 이제 장원영으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얼굴을 붉히면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얼굴을 붉히면서 세모. 근데 자기가 믿고 따랐던 남자가 여자로 변했어. 의무가 좋겠어, 나쁘겠어? 의무도 지금 황당하겠지. 태영성 의무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근데 의무는 나중에 설 여주로 태어나긴 하는데 얘는 잘 여기 등장을 별로 안 해요. 옥황상제가 말하였다. 짐이 남원의 소원을 따르고자 하니 너희들은 각각 태어나고 싶은 곳을 말해보아라 이러면서 일단 변신시켜놓고 언제 태어나게 할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의견을 일단 물어봐.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79쪽에 자습서 부분에 그 중략줄거리부터 보면 되거든. 중략줄거리에 곽후랑 유수, 개비, 의무는 그래서 이거 개비라고 하네. 왕비인데 처음으로 들어온 왕비. 개비, 의무는 개파도 있었지. 개파는 높아. 조수와 그런 유모 높아고 개비는 이제 왕비. 두세 번째 왕비, 그지? 의무 나쁜 여자를 이제 그 개비라고 표현했네, 그지? 각각 강왕, 조수와 서려주로 환생하고 각후는 강왕으로, 유수는 조수와, 의무는 서려주. 괜찮지? 각후와 각별한 사이였던 신우이 백희공주는 위옥희로 환생한다. 근데 사실 여기서 너희가 나한테 물어봐야 돼. 선생님 백희공주가 예신우이예요? 예신우이예요? 사실 이건 몰라. 잘 안 나와 있어. 얘도 똑같이 환생을 해서 얘가 됐는지 몰라. 아까 학생이 물어봤거든, 희성이가? 얘가 환생한 건지 그거는 몰라. 정확하게. 이 부수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얘네가 또 환생했다 안 했다 정보가 없더라고. 안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이 백희공주가 그 여태자의 신우이였는지 아니 그 여태자 여동생이었는지 유수의 여동생이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편의상 여자 써놓은 거야.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강왕은 조수아와 혼이 나고 이후 전쟁터에서 돌아온 위옥희와 혼이 난다. 특이하게 위옥희가 여잔데 전쟁에서 약간 공을 세워가지고 임금이 되게 총애하는 그런 여자애로 나온다. 그래서 위옥희랑 결혼은 임금이 시킨 거래. 임금이 위옥희랑 결혼을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조수가 너 왜 짜증내냐. 얘는 나랑 옛날부터 인연이 있었고 심지어 임금까지 결혼을 부추겼어. 그런 여자다. 너 질투 투기하지 말아라. 막 그래요. 뒤에 보면. 그래서 보면 까만색 내고 봐봐. 조수아가 노발대발하며 이 당시에 이렇게 노발대발이라는 표현을 썼네. 베개를 베고 누우니 머리에 쓴 관은 벗겨지고 귀 및 비녀는 빠져 있었다. 왜? 머리 쥐어 뜯어가지고. 사실 건 몰라. 어쨌든 노발대발해서 지금 머리가 지금 제대로 된 상황이 아니에요. 가을 물결같이 맑은 두 눈에 노기가 등동한 가운데. 노기가 뭐야? 분노했다는 거지? 분노해서 두 뺨에는 근심과 원한이 가득하니 강왕이 한참 살펴보다가 말하였다. 또 강왕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다. 또 조수아도 네모해줄래? 여기 중심 인물이니까. 그 문단에 조수아 첫 번째 네모,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지금 방금 한 강왕 네모. 너희가 조수아 보자마자 유수가 성별 전환해서 환생한 거, 강왕 보자마자 곽후가 성별 전환해서 환생한 거 떠올라야 돼. 근데 겹치는 자음들이 있죠? 과인이 죽지 않았는데 태운두의 박복한 청상 호렴이 모습이 어찌된 일이요? 이거 뭐야? 지금 얘가 이제 거처하는 조수아가 거처하는 공간이 채웠는가 봐. 근데 박복하다는 표현 들어봤지? 박이 얇을 복자거든. 복이 박하다. 그럼 안 좋은 거야. 박복한 복이 없는 청상 호람이 왜 과부 모습으로 남편도 없는 여자처럼 그렇게 불우한 표정으로 왜 그렇게 맨날 처박혀 있냐 물어보는 거야.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는 거야. 자세히 곡절을 알고자 하오. 곡절은 뭐야? 사연이란 뜻이야. 너가 그렇게 맨날 우울하게 남편 잃은 여자처럼, 청상은 젊은이란 뜻이거든. 젊은 남편 잃은 여자처럼 왜 그러고 있는지 난 이유가 궁금하다? 뒷갔더니만 얘가 이제 조수아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삐졌는지를 말해주는 거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이 몸이 호럼이나 과부랑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왕께서 이미 위씨를 만났으니 위씨에 네모해주세요. 위씨가 누구야? 바로 위옥희. 내가 지금 전쟁에서 돌아와서 임금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지?
첩은 박명한 사람입니다. 박명이 또 나왔네. 박은 얇을 박자. 운명이 박하다. 다 안 좋은 의미죠. 저는 팔자가 안 좋은 여자입니다. 이 뜻이야. 미인 박명도 들어봤지? 옛날에 미인은 운명 팔자가 안 좋다. 근데 미인 박명이란 말도 있죠. 첩이 뜻으로 깊은 방에 거처하며 이 세상을 마치려 하니 이거 뭐야? 얘도 약간 자포자기네. 자기 차라리 죽고 싶대. 죽고 싶다는 게 요즘 많이 나와. 요즘 트렌드 반영인가? 요즘 애들도 약간 좀 많이 포기를 좀 잘하잖아. 옛날에 비해서. 옛날 어른들에 비해서. 그래서 마치려 하니 엎드려 바라올 건데 내 왕께서는 너희가 묻지 마십시오. 삐졌어. 나 차라리 죽을 거래. 웃기지? 80조 말을 마치고 화난 기색이 드러나니 남편한테 화를 내니까 강왕이 교만하고 속 좁음을 얘들아 교만하고 속 좁은 누가? 묶어줘봐. 누가? 조수아가. 아니 조수아 네가 감히 지금 미오키를 투기해가지고 차라리 죽겠다고? 나는 지금 과부랑 다름없다고? 와 남편한테 되게 거만하네. 남편한테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난 왕인데? 즐거워하지 않아. 뭐야 안 받아준 거야 지금 앙탈을. 안 받아주고 잠시 후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웃으면서 행복한 웃음이 아니야. 비웃음이야. 웃긴 여자네? 약간 이런 느낌. 남자가 이 정도 여자 있을 수도 있지? 이런 느낌. 다음 표. 위씨는 당초 과인과 혼인을 약속했던 옛 정인이요. 뭐야? 얘 전 여친이라는 거야. 네가 뭔데? 어차피 얘랑 결혼 약속한 여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거 간섭이냐는 거지. 파워 담당이네. 멋있다, 그지? 남서 땅에서 세운 큰 공은 갚을 길이 없고 과인은 병에서 구한 은공 또한 적지 않소. 뭐야? 미호키는 자기한테 고마운 게 너무 많아. 옛날부터 자기한테 많은 은혜를 베푼 병도 고쳐준 그런 사람이야. 이런 이유로 심지어 임금께서 표창하신 것이고 과인도 그거를 또 공영하는 것이고. 그런데 위씨가 궁중에 지금 온 지 겨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와 심하네. 이틀 됐는데 이렇게 삐진 거야? 그 대노할 일이야? 부인이 이처럼 투기를 하니 그 곡절을 알지 못하겠소. 나는 네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고 공감해주고 싶지도 않다. 부인의 이러한 뜬금없는 행동을 과인이 또 어찌 웃어 넘길 수 있겠소? 그리고 스스로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네 성격이 들어와가지고 이 뜻이야. 네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때리니 봐봐 자녀를 때리잖아. 이상한 이게 좀 심한 거 아니야? 네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자녀까지 때리니 투기하는 부인이 무서워서 과인이 어찌 장부의 풍류를 없앨 수 있겠소? 그러니까 장부의 풍류 동그라미 얘는 그 부인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남자가 풍류를 즐길 수 있지 좋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파워 당당하다. 근데 여자 많이 데리고 살고 싶은데 네 무서워 내가 그럴 수 있겠냐? 겠냐? 막 이러면서 지금 얘는 왜 때려? 화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말을 마치고 발걸음을 돌려 남궁으로 향하였다. 남궁에 누가 있겠어? 지가 좋아하는 오키 아줌마가 있는 거야. 미오키 아줌마. 얘 지금 뭐 채우는가 뭔가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뭐냐 궁마다 여자가 있네. 부럽. 조수아가 광항에 준절한 기색을 보내. 준절한 이런 단어 뜻은 거기 누런색으로 써 있는데 준절하는 그 강한 이런 뜻이다. 어머, 내가 아무리 이렇게 찡찡거려도 받아주지 않네? 뭔가 단호한이란 뜻이야. 단호박 같은. 그지? 단호한 기색을 보니 평소 진중하였던 사랑이 없었다. 이게 뭐야? 이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자기 자식 때리는 여자를 사랑하겠어. 그리고 지금 미유키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난리 쓰는데 죽는다고 난리 쓰는데 그지? 사랑이 당연히 없어졌겠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는데 문득 유모 개파가 들어와. 유모 개파? 네모해주세요. 이름이 개파인가 봐, 그지? 근데 우리 노파라고 그냥 외우면 되지. 할머니가 들어와서 좋은 말로 위로해주는 거야. 수아야 왜 그러니? 이러면서 조비가 탄식하였다. 조비. 그래 조수하는데 똑같은 말 조비죠? 조자로 써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해. 근데 이런 게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면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뭐야 이 사람은 또 뭐야? 성이 같으면 똑같은 사람인지 의심을 해봐야지. 탄식하였다. 다음표.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보다는 어쨌든 왕비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거 맞지? 차라리 배옷을 입은 궁벽한 선비의 아내가 돼서 궁벽한이 뭐야? 어디 시골 깡촌에 있는 선비의 아내가 돼서 보리밥과 푸석이 반찬 이거 보겠어. 우리가 맨날 했던 안분지족 안빈납도 소박한 음식이죠?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고 나무뿌리와 고살 이런 거 맛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캐며 살기를 항상 원하였다. 갑자기? 자기는 소박한 삶이지만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대.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마음이 번잡한 것이다. 뭐야? 사랑 없는 이런 관계는 자기한테 의미가 없대. 억지로 아닌 척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이다.
나는 이제 분하고 원동하여 죽을 것 같다. 성격이 좀 더럽긴 하네. 개파는 조수아가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여 키운 정이 깊었다. 그 신세가 불안함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이 편안하겠는가. 이런 거 허술자의 입이지? 태평천하에 많이 나오잖아. 인물이 한 말이 아니고 딱 서술자의 생각이잖아? 딱 보면 서술자의 생각 같지? 그지? 그 인물에 대해서 얘 지금 마음이 편안하겠냐? 얘 편안하지 않아. 개파가 마음이 지금 아프겠지? 요거 서술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우울하였으나 어찌할 계교가 없었다. 계교라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온다. 고전소설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었다. 대책이 없었다. 개파는 본래 성품이 뭐가 나지 않았기에. 그거 뭐야? 이 할머니는 착한 할머니야. 그래서 얘를 위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오키한테 해코지를 안 한다는 거야. 미오키를 해칠 마음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마정문단. 이날 밤 가왕이 남궁에 이르러 미오키를 대하니 너무 좋아해. 옷 같은 자태와 달빛 같은 광채가 더욱 새로웠다. 이 여자도 예뻐요. 광이 흔연히 기쁘게란 뜻이야 얘들아. 얘도 많이 나온다. 기쁘게 웃으며 과인이 과연 저복이 넘치는 것 같소. 이게 아까 자신이 말했던 뭐야? 장부의 풍류야.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야. 채운루에 가면 초미녀 조수아가 있고 지금 남궁에 오면 남쪽으로 오면 또 미오키 초미녀가 있고 하니까 과인이 본래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매불망 구한 것이 아닌데 이건 뭐야? 내가 잠도 못 자고 그 예쁜 여자 찾으러 다닌 것도 아닌데 그냥 이 뜻이야. 하늘에서 이렇게 성녀를 괜찮은 여자를 존재하였으니 부부가 된 성인 성녀를 기리는 시경의 노래가 난 조금도 부럽지 않소. 하나도 부럽지 않아. 장기하처럼 시경에 나오는 걔네들도 하나도 안 부러운데 약간 이렇게 너네 장기하 모르지. 어쨌든 또한 조씨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 뒤를 이었으니 그러네. 조씨를 얘 떨거지로 보잖아. 그치? 지가 더 늦게 들어왔는데 조씨가 네 미치다 이렇게 봐요. 미오키를 더 높게 평가하는 거야. 그대가 태임 태사의 덕을 이어. 태임 태사는 이것도 중국 고사 이름이거든. 태임 태사 밑에 보면은 현모양처의 대명사야. 태임 태사 같은 현모양처의 뒤를 이어 과인에게 나한테 내조를 잘 하도록 하시오 하면서 너가 조수아랑 같이 나한테 내조를 좀 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옆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인물이랑 밑에 몇 개만 좀 읽을게. 인물 보자. 낭왕 각후 강왕으로 태어나죠. 두 번의 생 동안 남편에게 헌신했으나, 그렇지? 여태자는 어떻게 했어? 여태자는 깨꼬닥 죽었고. 배신당한 깊은 원한을 품은 인물. 옥황상제에게 소원을 빌어 강왕으로 환생하여 복수의 주체가 된 강모강 유수는 전생의 과쿠를 배신했던 인물이고 천상의 벌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조수아로 환생했어. 하지만 전생의 업보를 받게 됐다. 전생의 업보라는 거는 다음 생에 이제 죄를 받게 됐다는 거지. 강왕의 아내가 되어 남편의 사랑을 잃는 고통을 겪은. 자식 때리고 막 죽겠다고 난리치죠. 태연성 의무 얘는 잘 안 나와. 전생의 유수의 또 다른 아내였던 인물인데 유수와 함께 천상에서 벌을 받고 지상에 환생했다. 지운에서는 역할이 불분명하다. 자세히 안 나온다는 거야. 백희공주 위옥희 전생의 곽부의 신우이였던 인물로 현생의 강왕의 또 다른 아내가 되어 조수와의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왜? 백희공주만 이뻐하니까. 옥황상제는 천상계의 최고 통치자인데 그래서 옥황상제가 제일 높았잖아. 그치? 곽후의 깊은 원한에 공감하여 그녀의 소원대로 성별 전환과 윤회 보응을 명한. 윤회 보응이 뭐라고? 인과응보에 따라 윤회시켜라 이거였어. 서천열의 부처님 남두성 북두성 육갑신 다 모였어.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 신비로운 능력을 실행하는 천상계의 초월적 존재들. 유모 개파는 조수아의 편에서 위로해주는. 괜찮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려와 봐라. 맨 밑에 세 문장. 맨 밑에 세 문장만 읽으면 돼. 남편에게 배신당한 깊은 원한을 푸는 여인이 곽후가 천상계의 도움으로 남성으로 태어나 여인으로 환생한 전생의 남편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남녀의 역할과 권력 관계가 역전되는 설정을 통해. 그러네. 성별만 바뀐 게 아니라 권력도 역전됐어. 왜냐? 왕과 왕비였는데. 그지? 자기도 왕비였는데 왕으로. 왕은 왕비로. 그치? 당시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억압받았던 여성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복수라는 통쾌함을 제공한다. 그래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남편한테 억눌리고 살았던 여자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칼을 갈고 통쾌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계 너 가만두나 봐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 오늘 문제를 좀 쓱쓱 풀게 보시면 한조 삼성기봉 302쪽이다 얘들아. 문제 302쪽. 302쪽에 1번, 2번 풀어보겠니? 1번, 2번. 302쪽에 1번, 2번.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을 거야. 일 번에 1번이다. 딴 거 될 만한 게 없죠? 5번 같은 거 너무 이상하고 여러 인물의 시점 이런 거 나오는 느낌이 하나도 없지. 2번? 아, 얘들아 부조리한 문제라고 돼 있잖아. 그럼 보통 부조리란 말은 개인적인 말로 쓸 수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 문제라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던가 빈부격차 뭐 이런 거 있지. 어떤 권력의 모순 이런 사회적인 게 나와야 부조리하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율포의 기억 이런 데서 부조리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정치라던가 경제적인 사회 문제가 나와야 부조리 또는 모순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어. 1번밖에 될 수가 없고 2번에는 5번이다. 운명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 새로운 사람 개척까지도 모르겠어. 단순히 복수 정도? 운명 거부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04초까지 풀어보겠니? 304초까지. 이거 최대한 좀 풀려고 너네 뭐 요즘에 시간이 없어 보여서 있을 때 빨리 좀 풀게. 쭉쭉쭉 풀어봐. 한 페이지씩.
이상하다. 3번에 5번인데 1번이라고 한 사람도 있지? 없나? 세 사람의 소원을 모두 들어놓을 때 있잖아. 소원을 그 두 명 누구였지? 음후랑 유수는 이걸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나? 그치? 잠깐만. 만수가라고 소원 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이게 각자의 소원이 자신에 대한 소원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초현실적인데. 그치? 초현실적인데. 좀 애매해. 1번, 5번 다 되지 않아, 그지? 1번, 5번 다 되는. 이거는 성전 아닌 초현실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그 이 당시에는 4시 말하는 거야? 이 당시에는 초현실이겠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전환은 못하잖아.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1번, 5번 둘 다 되는 것 같아요. 뒤 답은 5번이라고 돼 있거든. 4번에는 1번이다. 이건 괜찮지? 5번에는 4번이다. 이것도 괜찮지? 6번은 5번이다. 얘가 강왕으로 성별 전환하고 난 이후에는 복수에 대한 언급이 딱히 없던데. 그러니까 복수를 막 의식하고 행동하는 느낌이 없잖아. 본문에. 그지? 그래서 성별 전환하기 전에는 옥황상제한테 복수에 대한 처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리고 그 강왕이 되고 나서는 복수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의식하지 않더라고. 본문에서는. 뭐 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9번까지만 풀게요. 9번까지만. 나머지 집에서 푸세요. 상혁이 너 뭐 좀 씹어라. 너 졸리니? 왜 이상하게 이게 있어? 응. 아, 4번에? 이 권력이라는 게 어떤 뭐 여자들한테 가부장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도 되니까 남성으로서 이게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도 권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집 안에서의 권력. 너희도 지금 집 안에서의 권력이 있잖아. 너희가 느끼고 있는 게 있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집은 아빠가 더 세구나. 엄마가 더 세구나. 옛날에 무조건 아빠가 셌지만.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2번이다. 이거 쉽지? 응. 난 사랑만 있으면 물질적 부분은 포기할 수 있어. 예찬. 8번에는 5번이다. 시경의 노래. 이거는 그 아름다운 부부들을 얘기하는 노래였죠. 9번에는 이것도 살짝 헷갈리지? 답이 3번이다. 암시되고 있는 거라서. 암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천상계의 인과응보가 지금 하늘의 운명으로 실현되는구나. 근데 이게 막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아. 전생을 의식하는 느낌이 별로 없죠. 뒤에 이제 성별 전환한 후에는. 어쨌든 암시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 나머지를 집에서 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요거 치워 얘들아. 고운 심장 75쪽.
이육사 광야랑 신석정에 뭐 들길에 서서 이런 거를 묶어놓은 거를 내가 좀 실어놓은 게 이게 신석정 거라 가지고 싫어하는데 아니 신석정 씨 들길에 서서를 실으면서 이거 너무 쉽다 막 이런 생각으로 실어하는데 너네가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 점은 들길 그럼 무조건 일제강점기고 일제강점기 사람이니까 점은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그럼 푸른 별이 뭐 그냥 희망 의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살짝 어려워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음. 얘도 엄청 쉬워. 이 아저씨는 좀 그 막 어려운 단어로 어려워 보이게 시를 안 쓰더라고. 신석정 시인은 걔 우리 왜 누구냐 울포의 기억처럼 어려운 시였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심오한 단어를 쓰지 않고 이게 내용이 뭔지 알아? 지금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거의 뭐 우주가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엄청 또 날씨는 또 어떻게 설정돼 있겠어? 따뜻하게 아니면 춥게? 춥게. 일제강점기니까 되게 뻔하잖아. 상징들이 너무 단순하고 간접적인 상징들이에요. 너무 춥고 극한의 상황인데 나는 너 때문에 희망을 갖는다. 또 너가 나와 뭐야 희망과 따뜻한 심장 그 제목이 고운 심장이야. 따뜻하고 정의로운 심장을 지닌 너 때문에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 예찬하면서 끝나요. 이게 끝이야. 엄청 단순해. 이 정도는 너희가 신석정 시인이네 일제강점기에 그러면은 희망을 가지는구나 그것만 알면 무조건 다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봐봐 1년 별도 하늘도 밤도 치웁다. 이거는 되게 천천히 읽겠지. 왜 천천히 읽어? 한 해에 두 글자씩 배열이 안 되잖아. 한 해에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그 두 글자씩밖에 없으니까 되게 천천히 읽겠지. 별도 하늘도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시 읽어주는 여자 이런 거 틀어놓으면 이렇게 있지 않을까? 별도 돌리기 딱 좋게. 그래서 내용도 뭐 엄청 쉬워. 뭐라고 써있어? 파란색으로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은 극한 상황 제시. 겨울이네. 그 다음에 보조사가 반복하고 있지 얘들아. 도의 동그라미. 보조사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그럼 또 무조건 맞겠지. 또 치웁다는 어때? 치웁다. 예스러운 단어래. 초록색으로 그 치웁다의 예스러운 표현 보여? 차갑다를 치웁다. 약간 옛날 느낌으로 할머니처럼 치웁다 이렇게. 그다음에 당연히 촉각이겠지. 차갑다는 촉각이죠. 그다음에 맨날 다루고 나면 다에다 써줘. 단정적.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뭔가 딱 잘라. 확신하는 듯한 표현이잖아.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였다. 그럼 맞아. 여성적 어조는 무조건 뭐뭐 했어. 요로 끝나야 여성적 어조라고 했지? 근데 단정적 어조 은근히 많아. 이육사시에도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 단정적 어조예요.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1년의 주제 뭐라고 써있냐? 모든 것이 차갑게 얼어붙은 절망적인 현실인식. 이건 이제 너희가 기본적으로 다 뽑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연도 똑같은 내용도 나와. 얼어붙은 심장 밑으로 흐르던 한 줄기 가는 어느 난류가 멈추고. 난류도 뭐 따뜻하다라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을 했네. 그래서 그 날씨가 너무 춥고 냉혹해서 내 심장 밑으로 흐르던 난류까지 멈췄대. 생명력을 의미 난류에 생명력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절망감이 심해져가지고 희망까지 슬슬 없어져가는 상황이다. 난류는 희망 또는 생명력 이렇게 보시면 돼. 써줘. 그래서 너무 냉혹하고 암담한 현실에 이제 내 따뜻한 그 난류까지 생명력까지 상실되고 있다. 그다음 3년도 비슷해. 지치도록 고요한 하늘에 별까지 얼어붙어. 별도 또 희망이겠지? 난류랑 별이랑 똑같은 이미지의 시어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와 좀 과장이네. 지구까지 정지하고 푸른 별이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얘들아 뭐뭐 할지라도는 뭐예요? 양보지? 뭐뭐 할지라도 양보. 뭐뭐 한다면 그럼 무조건 가정이고 뭐뭐 할지라도 그럼 양보의 표현 기법을 사용했다. 그럼 맞아요. 파란색으로 뭐라고 써있냐? 세계의 완전한 파멸을 가정하여 극한 상황을 설정했다. 너무 쉽네. 절망적 상황이지. 지구도 정리하고 별이 모조리 다 떨어진대. 그런데 마지막 년 그래도 서러울 리 없다. 그래도 왜 써주세요? 시상전환. 1, 2, 3년 다 절망적 상황이 대지됐는데 마지막 년에 그래도 해서 뭐야? 시상이 전환된다. 시상 전환 그러면은 확 바뀌어야 돼 내용이. 단순히 뭐 그리움에서 슬픔으로 바뀌면 그 시상 전환이 아니야.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확 바뀌었죠. 서러울 리 없다는 너는 너 뭐예요? 너는 그 너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면 방 안에 혼자 앉아서 너라고 표현할 수는 없거든. 말을 건네는 어투예요. 청자가 있다. 둘 다 맞아. 오, 영상법이네. 감탄사. 너는 아직 고운 심장을 지녔거니. 근데 여기 고운 심장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희망이 있는 사람이 많다. 또는 정의로움. 왜냐면 그 부정적 시대 현실 속에서 정의로움도 이제 되게 바람직한 가치잖아. 고운 심장은 뭐 희망, 정의로움, 또 뭐라고 써있냐? 여기 뭐 순수함, 따뜻함, 뭐 다 시대 현실을 극복할 만한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희망을 품고 있다. 신석정 씨는 다 이렇게 비슷해요. 그래서 너에 대한 예찬, 사연.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지닌 너에 대한 예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를 도와주려는 사람, 또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독립운동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난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냥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76쪽 끝에 조금 더 있어.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야 갈리라고. 웃기지? 밤 세모. 그래서 뭐야? 설마 일제강점기가 설마 억만년 가겠어? 점점점점점. 맨날 또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연을 남긴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억만년 갈 리가 없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끝나는 거야. 플러스로. 당연히 대조법 사용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청자를 설정한다. 아까 너 있었고. 쉽죠? 촉각적 심상 춥다. 뭐 이런 거 있었고. 영탄법 오 있었고. 상징은 당연히 많고. 상징 아까 뭐 푸른 별, 고운 심장, 원관념이 여러 가지인 거 다 상징이라고 했지. 원관념이 하나인 게 비유고 여러 가지면 상징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시행이 압축되어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얘들아? 시행이 압축 1년. 1년이 좀 뭔가 간단하게 한 행당 두 글자만 써 있어서 시행의 압축이 드러나 있다. 그럼 맞아요. 괜찮죠? 그래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별로 어렵지가 않다. 문제 조금만 풀어볼게요. 기운을 내고 283쪽 283쪽 3번까지 283쪽 3번. 이거랑 뭐랑 뭐가 되려나? 광야랑 보일 것 같지 않아? 응? 표현기법이랑 내용 뭐 다 나오게 되겠지? 그치? 한 번이다. 쉽죠 이거는? 그러니까 1번에 2번처럼 정설을 직접 표출 이런 거는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정설을 직접 표출하는 거는 서러울 리 없다는 있긴 있네. 근데 마무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극복하려는 인식이었어요. 어디? 극복하려는 인식. 극복하려는 인식. 감히 이대로 억만장기다가 가려고 이런 거. 네, 오 너는 고운 심장을 지녔더니 희상 전환 다음에 다 극복 인식이야. 억만년 가지 않을 거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번에 4번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지 억만년 안 간다는 거야. 영원히 지속되더라도가 아니라 억만년 갈 리가 없다는 거니까 그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2번이다. 경이감은 오 때문에 약간 예찬의 느낌을 주는 경이로. 괜찮은? 6번까지 세운대로 풀어볼게요. 4, 5, 6번. (4번이다) 너라는 고온 심장을 지닌 사람이 현실의 고통을 이미 초월한지는 뭐 딱히 근거가 없죠. 절망을 느끼지 않은지도 뭐 알 수는 없죠. 4번에 4번. 나머지 괜찮지? 5번은 얘들아 이런 거 점층법이라고 하거든.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정지하고 모조리 떨어질지라도 부정적인 현실이 살짝씩 변형 반복돼 있지. 변형 반복되면 점점 심화되거든 내용이. 하나만 있어도 될게 살짝씩 변형해서 반복하잖아. 점점 심화. 암울한 현실이 심화되어 있는 점층법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점층법, 과장법 맞아. 별표 주세요. 점층 과장. 5번에 2번이다. 실제로 뭐 지구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절망의 깊이가 그만큼 우주적 차원에 이뤘다. 괜찮죠? 나머지는 뭐 다 틀렸고. 6번에 답은 4번이다? 아니 별이 수직적 이미지일 수는 있거든? 근데 마지막 연이 뭐 수평선 확산의 이미지가 없죠. 그치? 별도 하강의 이미지도 없고 수직적 이미지는 있지. 뭐 위로 쳐다보면 그냥 무조건 수직이거든. 근데 하강이 없죠. 6번에 4번이 틀렸다. 괜찮죠? 응. 마지막 연은 의문형 어조. 이건 살짝 좀 애매한데. 밤이 이대로 억만년이라고 관리해요. 그래서 의문형 어조로 보기 살짝 애매한데 답이 확실히 좀 4번이 나오니까 내신 때도 좀 애매한 게 있으면 버리고. 하강이 없네. 별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별똥별이 아니잖아. 4번을 골랐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연을 의문형으로는 뭐 학교에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겠어? 억만년이라 가겠어? 이렇게 보면은 의문형으로 볼 수는 있지만 애매하죠. 또 한 10분 쉬었다가 이거 그 뭐냐 살짝 시험 볼 거니까 좀 푹 쉬세요. 한쪽 속도 가진 거 하는 거. 대리적 시선을 보여주는 거. 대리적 시선이 있다는 어디 몇 번? 거. 뜰까요? 그러네. 이거 살짝 애매하네. 쌤 뜰까요? 뭘까? 꺼내. 보자. 쉬운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죠? 다음 주에 중간고사 문제 좀 한번 다시 보자. 1번에 답이 5번이다.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무조건 나오니까 동일한 구절만 반복되면 되지? 어딨게? 너도 그거지, 너도 그거지. 이런 게 의외로 안 보인다. 다시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괜찮죠? 2번에는 4번이다. 이거 어려웠지 않아? 근데 관조라는 건 보통 긍정적인 상황이 있어요.
담담하게 관찰하는 게 관조인데 담담하게 관찰하는 게 관조야. 영탄법이 반대긴 해. 근데 보통은 뭔가 깨달음을 얻는 상황에 많이 쓰여. 율포의 기억처럼. 뭐뭐 했다. 우리 엄마는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감정 표현이 심하지 않으면서 깨달음인데 보통 긍정적 깨달음일 때 많이 쓰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 기억은 관조적 태도. 답이 될 만한 게 딱히 없어. 그다음에 나머지는 맞죠? 3번에 몇 번 나왔냐? 3번이다. 얘는 식료품 가게라고 있어. 식료품 가게라고.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작품이라서 읽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답은 3번이 명확해서. 9번은 식료품 가게가 나와 있죠. 왜? 몇 번이 뭐 이상한 거 있어? 아니에요. 김기태 아저씨? 김기태 아저씨도 보면 멸치 쓴 사람? 명태가 있잖아. 뭐 입만 벌리고 있대. 그지? 1년에서 계속 입만 벌리고 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이게 점층법이야. 입을 벌리고 있다가 끝부분에 계속 나오는데 앞부분이 살짝씩 바뀌잖아. 점층법. 근데 2연에서 봐봐라. 한 모금이라도 더 마시려고 했지만 도움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래서 마지막 년에 2연의 끝부분에 보면 더 세게 목구멍을 막았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생명력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거야. 명태가. 3년 봐봐. 명태들은 필사적으로 입을 벌렸지만 어떻게 됐어? 맞아. 단단하고 단호하게 굳어져 있다. 그냥 생명력 상실이에요. 비슷한 내용 계속 반복하죠. 마지막 사연은 어때?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봐야지. 그렇지. 나이테는 유난히 심하게 뒤틀려 있다. 좀 막대기에 가까운 몸이 되었다. 결국 노력했지만 생명력을 얻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고 있거든. 그런데 그래도 답은 좀 명확하게 3번이 나온다. 이런 게 시험 때 엄청 긴장하지만 틀리면 아깝긴 하지. 4번에 애매하지 않았어? 4번 애매하지. 몇 번 나왔어? 3번. 5번 뭐 뭔가 익숙하시라서 골랐구나. 몇 번 나올게. 그냥 그 약간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 가끔 나오는데 몇 번 같아? 과연 맞는 사람 1번 손 들어봐. 맞아 1번이야. 1번이 떴긴 해. 고민 엄청 했는데 이거. 왜 1번인 줄 알아? 2번은 산이 나 레웠을 때 자기가 산에 들어가 살면서 무슨 산이 나 레웠어. 주객 전도지? 3번엔 어딨어? 나와의 그렇지. 내가 이별하기 싫어하는데 마치 새가 나와의 이별을 원망하는 것처럼 주객 전도지? 4번은 어디 있게? 그 우는 거 아니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들어갔다 나왔겠어? 아 아니잖아. 집이 안개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안개가 서렸다 없어졌다 하는 거야. 그렇지. 5번 어디 있어? 5번이 뭐예요? 야 불빛이 딱 밝혀져 오는 게 아니라 지가 불빛에 당하니까 밝혀져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와. 와 대박이다. 이런 거는 시험 때 운과 그날에 번뜩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 1번은 수능 때도 마찬가지야. 수능 국어에서도 이렇게 외운 거 푸는 게 아니라서 뭔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답이 안 보이거든. 근데 딱 번뜩하게 답이 보일 때가 있어. 번뜩하게 안 보이면은 좀 약간 좀 걱정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수능 날 그날에 좀 운이 있다. 이게 쉽지 않지? 그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방금 항상부터 못했어. 5번에 이거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답이 3번이다. 상황적 아이러니가 뭐라고 했어? 반전이라고 했지. 반전. 내가 국어를 비판하고 있는데 국어가 나를 비판해. 반전이잖아. 상황적 아이러니는 반전이라고 했어. 답이 3번이다. 나? 이거 재밌지 않아? 이거 그건데. 뭐 같아? 추측해봐. 그 정치 비판하는 건데. 독재자 비판하는 거야. 나와요. 저번에 지난주에 했던 어머니 하극반 독재자야. 교과서가 그거랑 똑같잖아. 하극반 교과서 읽기에도 좋아라. 하극반 교과서 기억나? 여기 보면은 사회자가 있었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십니다.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우리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읽다 보면 이분은 막 당신들 위해 청춘을 바치셨으니까 막 사회자가 소개를 했다? 그런데 아래에서 세 번째 들어와. 누군가 그분한테 물었어. 그 당신은 신인가요?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들어 누구야?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놈이 쳐다보는 거야. 당신은 그 유령인가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물어봤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체 누구냐? 유령이에요? 쉽게 물어봤다? 그랬더니만 3페이지 봐봐.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조금의 질문과 의문도 허용하지 않잖아. 미치광이라고 치부해버리잖아. 그렇게 위대한 당신은 누구인가요? 단순히 궁금증을 물어봤을 뿐인데 미치광이라고 뭐야? 얘를 끌어내라고 하는 말부터가 사회자가 세모구나. 사회자가 소개하는 사람도 세모겠구나. 부정적 인물이겠구나.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달려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그만둬 미치광이야. 좀 진정해. 이렇게 했다는 거야. 군중들은 일제에서 이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일제에서 뭐야? 독재 정권이지. 획일하잖아. 맨날 배웠던 거지.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우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사회들은 울먹였어. 감동한 여인들은 시신했다.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느낌 나지 않아? 시신까지 할 일이냐고. 너무 멋있다고.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야? 당신은 신인가요? 유령인가요? 물어봤는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려고 했나봐. 근데 안 들렸다는 게 뭐야? 진실은 결국 은폐된다는 거야. 그분의 정체는 그냥 뭐야? 둘러싸여 있다는 거야. 알 수 없다는 거야. 독재자야 그분은. 사회자는 독재자를 추종하는 파수꾼 나 같은 놈이고. 오케이? 5번 나름 유명한 작품이에요. 5번의 답은 3번 했고 6번 이거는 몇 번이 이게 2번이다. 여기 다 묶은 작품들이 다 수특에 한 번씩 나왔던 작품들 실어놓기는 했거든. 근데 누치나무도 봐봐라. 봐봐. 1년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창년 덕상잎. 창년 이런 고유명사 안 중요하지. 누치나무는 올봄도 잎을 내었다. 이미 주제가 나왔어. 또 이런 거 이끌고 있구나. 뭔가 다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남아있구나. 매번 이런 시 되게 많잖아. 심지어 밑으로 쭉 나와봐. 덕상잎 누치나무는 맨 마지막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 제목이 뭐야? 성스러운 누치나무가 돼 있네. 그 어떤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그런 내용의 율포의 기억이랑 비슷한 작품입니다. 답은 2번이다. 대비되는 색채. 대비되는 색채. 근데 여기 보면 다람쥐라는 거. 검은 아궁이 나오고 뭐 모든 빛 이렇게 빛 밝은 게 나와서 그 어두움과 밝음. 6번에 2번. 7번에 몇 번 나왔음? 7번에 쉽지? 7번에 틀리면 안 된다. 4번. 성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자죠? 노동하는 삶의 숭고함. 노동은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라한다고. 이것도 너무 유명해. 8번 좀 유명하죠? 이거 틀리면 안 되지? 8번에 5번. 이런 이게 거는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9번에도 이 나작품이 그 흙특에 실려있던 뭔가 이게 건데. 나올 것 에이, 근데 민서이는 그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어떤 게 나와도 너희가 그냥 풀어야 돼. 저번에도 2개인가 3개인가가 그 네이버에 나오지도 않는 작품으로 냈다고 했었어. 그 보면 어디서 찾나? 도서관에서 찾는다던데? 누가 말해줬어. 도서관에서 이렇게 혹시 꽂아서 그- 찾는다고 야, 하시더라고. 우리 그 보면 도서관인데. 나에 보면 봐봐라. 일단 제목이 돼. 마음의 고향이니까 고향 그리워한다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봐봐라. 그 되게 3세대 왁자에 내려앉는 대순마을에 노란 초가을에 초가지붕에 있지 않고 뭐 계속 있지 않다고 계속 반복해. 무슨 표현일 것 같아? 뭔가 자기 고향의 모습 같은데 거기에 내가 마음의 고향이 있지 않대. 무슨 표현일 것 같아? 일단 정신법이고 열거법이고 또 하나 더. 그렇지 반어지. 이걸 반어로 찾으면 이건 엄청난 문학적 센스야. 아,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이 너무 그립구나. 너무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 중간 부분까지 계속 고향이랑 관련된 거에 내 마음의 고향이 있지가 않대. 여기 고향이 있는 거야 자기는.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거 반어로 읽기 너무 어렵긴 한데 그걸 알아냈으면 되게 대단한 거죠. 그 고향이 너무 그리워. 근데 마지막 봐봐. 미음 부분에 사랑은 홀로 이마에 받으며 내가 그 어둑한 신장로 길을 나섰을 때 끝났다. 그 고향과 끝이 났다는 건데 그때 이제 겨울에 고향을 떠났나 보네. 눈 위로 막 얼어붙기 시작한 수레바퀴 자국을 남기며 그래서 고향을 이때 떠나왔는데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향이 다 자기 대순마을 고향에 남아있다는 거야. 앞이 다 반어법이었다는 거. 9번에 3번이다. 둘 다 겨울이라서 또 길긴 길지만 답은 좀 명확히 나오는 뭐 이런 식의 문제들. 10번에는 4번이다. 작은 수레바퀴 자국을 남기면에서는 돌아가고 싶다는 건 안 나오지. 그냥 떠나는 상황에 있는 거지. 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끌어내면 안 돼. 니네 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더라고. 밑줄을 주고 딱 밑줄만 물어보는지 그 뒤에 문장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걸 기준을 다시 중간고사 거를 보고 잡아야 될 것 같기는 해. 어쨌든 딱 이거는 딱 그 구절만 봐야 되는 거야. 원래는 모의고사나 수능 풀 때는. 11번에는 답이 쉽게 나오죠? 뭐야? 3번이지. 어른이 좋다는 세모인데 의지까지는 안 보죠. 의지는 긍정이잖아. 그래서 뭐 한두 개 틀렸나? 아까 주객전도가 약간 좀 빌런이었지. 주객전도가 좀 빌런이었다. 난리 났어. 난리 났나? 위에 조그맣게 써봤어. 몇 개 틀렸는지 궁금하다. 아, 쓰니? 뭐야, 너 쓰지도 않아? 은폐? 저 썬데요? 아니, 지욱이 은폐했어, 은폐. 그분이야? 역시 지금 사회자가 말했다. 진실을 은폐.
기왕도 홀린 사람 어디야? 다 썼어. 아이고 아 귀여워. 뭐였지? 야 내가 말이 안 돼. 그 중간고사 때 그 딱 시험 들어가기 전에 막 풀잖아. 집에 가서 저희 그때 가면은 풀었던 저희 가면은 시험에 그만한 답이 나왔어. 아닌데 근데 그거 엄청 틀렸어. 대단하고 존경해야 돼. 그거 저거 나갔는데 그것도 틀렸어. 필성도 맞았는데. 아그 당나귀 말고 그 안개 있잖아. 안개 보지. 나왔는데 틀렸어. 그니까 나도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근데 그거 좀 진짜야. 진짜 내리막이네. 은근을 마음에서 아니 이게 힘들죠? 네. 한 명이 잘못 차리고 쌤이 그렇게 된다니까. 어, 이상해? 한만 원만 아 여기도 산출했다고 돼 있지? 항상 거기 끝부분을 잘 봐라. 음. 마음의 고향을 상실했다는 거야. 근데 오늘 3인공 할 수 있어요? 너무 할 수 있어. 너무 쉬워버리거든. 이 봐봐. 정도예요? 빨리 보자. 정도예요? 끝난 거 아니었어요? 너무 쉬워. 82, 83쪽. 요거 다 했어. 82, 83쪽. 진짜 이게 끝이네? 그냥 이거. 끝이야. 야, 이제 3인국을 왜 쉽다고 보냐면 1학년 때부터 3인국을 했잖아. 똑같아. 임금을 그리워하는 양반 사대부 관리가 아무래도 충성심이라는 거는 공감하기 힘드니까 너네 누구 충성하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마음속에 짝사랑은 좀 하고 있잖아. 그게 아무리 뭐 아이돌이라도 사랑의 감정이 왜 또 호감을 쳐다보고 그래? 뭔가 사랑을 하고 있나 보지?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쟤 혼자 갑자기 고개를 슬며시 드네. 그래서 그 웬만하면 누군가를 좀 좋아하는 마음은 보편적으로 공감하기 쉬우니까 여인이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태도로 돌려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맨날 했었던 뭐였어? 충신, 연주지사.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마음처럼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 내용, 얘가 처음에는 임금 걱정을 한다. 임금이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임금 걱정이 너무 된다. 유유 막 이렇게 힘들어. 82쪽이야 강호야. 그러다가 또 잠이 들어. 똑같지? 또 꿈을 꿔. 꿈에서 누구 만나? 임금 만나서 반짝 좋아해. 하지만 이건 뭐야? 일시적 갈등 해소죠. 왜냐? 꿈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어. 또 깨어나. 그래서 옛날 사람과 똑같다니까 문학이. 그래서 문학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 올라. 내신이랑 좀 더 다르게 내신을 막 지역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학은 풀면 풀수록 점수가 금방금방 또 잘 올라. 아주 뭐 금방은 아니지만 비문학보다 점수가 잘 올라. 그래서 좀 인간이 한 애들은 아니 모의고사 문학 그러면은 이제 보통 문학을 한 개, 두 개 틀리는 걸 목표로 한 개 정도 틀리는 걸 목표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인간이 모의고사 많이 쓰는. 물론 당하는 게 목표지만 사람이 다 당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게 목표. 아무튼 또 꿈에서 깨어났어. 또 시작이야. 또 깨어난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하더라? 어머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여자로 설정했으니까 나이 드는 게 걱정이 됐나 봐.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아이고 젊은 날 못 만나고 늙은 날 만나봤자 그때 잠깐뿐이 못 만날 텐데 어서 빨리 만나야 텐데 내가 늙어가니까 너무 안타깝다. 또 막 이래. 그러면서 또 뭐를 꺼내들어? 자기 시름을 위로하려고 맨날 악기를 꺼내들어. 악기 또 검은고 막 키면서 검은고에 또 그 뭐야 슬픔 감정입을 막 하면 검은고가 아니라 그 슬픔을 막 그 검은고로 표출하면서 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겠어? 포기하겠어? 기다리겠어? 또 기다려. 연꽃이 되어 기다려. 이번에는 연꽃이 되어 나는 임금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 끝내 끝이야. 또 그렇게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1학년 때 했던 거에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에요. 봐봐 82쪽 구중 궁궐 님 계시니 만날 길이 요원하다. 멀다라는 거야. 단어 뜻은 누렁이로 써 있어요. 이미 나왔지. 궁궐 나왔네. 아 임금을 그리워하는구나. 만나고 싶구나. 봐봐 안 어렵지?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많고 많은 온갖 일들로 소위 간식하시니 요건 살짝 어려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소위 간식할 때 시계 동그라미 해줘. 이건 뭐야? 먹을 식자야. 그래서 의는 옷 의자거든. 옷 입을 시간도 잘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잘 없다는 뜻이야. 이건 자세히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 왜냐면 실제로도 그 단어 뜻이 실려 있어가지고. 근데 뭐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제대로 옷 챙겨 입을 시간도 없어. 나란일하느라고 정치하느라고 나라 보살피느라고.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걱정이야.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화리하다. 옛날에 그렇게 바빴다는 거야. 임금의 얼굴색이 안 좋았대. 정상으로 겨울 기러기 따라 석양 햇빛 잠깐 드니
사랑하는 겨울 햇빛 찬 근심을 녹여낸다. 여기 엄청 뭐 길게 써있지만 혼자 공부할 때 뭐라고 써있지만 그냥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얘들아 기러긴 동그라미 또 뭐겠어? 임금한테 갈 수 있는 부러움의 대상 또는 임금과 연결해줄 수 있는 매개체 맨날 이렇게 보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러기, 구름, 강물 얘네들은 또 자유롭게 갈 수 있으니까 그냥 부러움의 대상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기러기를 따라가고 있대. 그런데 그 마음에 살짝 감동을 했는지 햇빛 동그라미 햇빛이 사랑하는 햇빛이 찬 근심을 녹여준대. 근심의 세모 누구의 근심이야? 임금의 근심을. 그냥 그런 정도의 문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내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기러기를 따라서 가서 임금의 근심을 햇빛이 살짝 기러기 근처에 해가 있을 거 아니야. 햇빛이 살짝 녹여줬다. 그 정도. 녹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됐죠? 빨간색 써있지? 궁궐의 계시님을 걱정하며 겨울 햇빛이 임의 근심을 녹여주기를 소망한다. 예전에 함께 있었을 때 임금이 그 나란히가 되게 바쁜 거를 봤었나봐. 지금도 근심 걱정이 끊이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연 이웃의 치실려 손짓하여 불러와서 이것도 중국 고사 인용이야. 중국에서 뭐 나란히를 근심하느라 뭐 결혼도 안 했대. 그럼 뭔 상관일까? 나란히를 근심하느라 결혼까지 안 했던 뭐 그런 여자들에 그 우국지정이라고 써있지. 노란색으로 치실려 써주세요. 우국지정. 나라를 근심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라는데 나 여기서 처음 봤어. 손짓하여 불러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미나리 키워보니 미나리 하트해줘. 아니 임금한테 미나리 선물하고 싶대. 문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토박하고 진실된 사랑. 토박하고 진실된 선물. 너희도 이제 나중에 엄마한테 뭐 미나리 선물하면 좋아하겠냐? 그지? 안 좋아하겠지만 여기서는 사실 임금은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니까 얘들아. 모든 거 다 갖고 있으니까 마음만 담겨 있으면 소박하든 뭐든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치실려 데리고 와서 상징적인 거지. 미나리 임금을 위해서 골라서 혼숙해가지고 살지고 연한 맛을 임에게 드리고 싶구나. 연한 맛 미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미나리 이제 건강에 좋으니까 지금 건강 안 좋은 임금한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들고 바라봤다. 바구니에 미나리 잔뜩 담아서 바라보니 천리의 뉘 전할고 천리 세모죠. 임금이 어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임금이 지금 구중궁궐에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가 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서리법이에요. 쉽죠? 그래서 싸고 다시 싸서 베개맡에 놓아두고 왜? 임금한테 미나리 주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너무 멀어서 다시 감싼 다음에 옆에 두고 쉽죠? 그 다음에 3년 사창 지는 달에 사창은 비단 창문이라고 써있는데 보통 여인의 방을 의미해. 거의 많이 본 것 같지? 사창 지는 달에 첫잠을 잠깐 드니 첫잠 써주세요. 일시적 갈등에서 꿈에서 임금을 만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완벽한 갈등 해소는 아니죠. 꿈에서는 일시적 갈등 해소. 나비가 청도되어 인도에서 가고 가니 청도 동그라미 무슨 색에? 파랑색. 이것도 이 파란색 어디한테 가겠어? 임금한테 가는 거야. 꿈에서 포르르르 임금한테 날아갔어. 옥류 높은 곳에 옥류는 보통 뭐야? 누각. 옥으로 된 누각. 임금이 있는 공간이죠. 화려하게 표현해놨어. 옥으로 된 누각에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한데 촛불이 찬란해. 임금이 있는 곳에서 화려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파란새가 되어서 날아갔어. 오간을 잠깐 열어. 오간 누구야? 임금의 얼굴이지. 임금의 얼굴 오간이라고 하죠. 오간. 잠깐 열어. 너로구나 웃으실 때. 그래서 요새는 감정의 전환이 있다. 그래서 작품에 감정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확 바뀌어야 되지. 처음엔 걱정하고 그리워하다가 만나서 기쁨으로 바뀌는 해. 정서 변화가 있다 그러면 맞아. 임금이 반갑게 웃어주는 거야. 너로구나 네가 왔구나. 평생 생각던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그래서 그동안 못 봤는데 얼굴이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바뀌다니 이러면서 이제 임금 만난 거를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되어 있어. 정성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드릴 때. 그래서 뭐 그동안 뭐 걱정했다 이런 얘기 꿈에서 했겠지. 83쪽 신간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여기 과장법으로 써있다? 아니 내가 신간은 뭔 줄 알아? 심장과 간이란 뜻이야. 심장을 떼어내고 뼈를 온통 다 갈아도 아픈 줄 전혀 몰라 무진무진 더하였네. 그 자기가 이제 임금한테 말을 하는 게 뭐 정성을 다할 게 뭐가 있나? 그지? 꿈속에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뼈랑 간을 다 갈아도 상관없을 정도로 어쨌든 꿈에서 잠깐 만났을 때 정성을 다했대. 이렇듯 깊은 정성, 가약, 약속이 늦어가니 이팔 청춘 고운 눈썹 반이나 바래었네. 눈썹이 귀여멀건해질 정도로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야. 실제로 빨리 만나야 되는데 꿈에서 만난 걸로 안 되는데 너무 지금 나이가 들었다. 또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초록색으로 세월의 흐름인 거야. 늙어감에 대한 한탄, 인생 무상. 괜찮죠? 비단 잠옷 옥침병에 향내가 점점 적어진다. 이제 꿈에서 깬 거야. 정확하게 막 꿈에서 깼는지 어디서까지는 좀 애매한데 아픈 줄 전혀 몰라. 무진무진 좋아였네. 이 정도로까지 보면 되겠죠.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깼더니 향기가 비단 잠옷의 향기가 점점 적어진대. 그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지. 자기 전에 뭐 향 피어났었나 보지. 근데 이제 새벽이 돼서 향이 점차 사라졌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뜻. 근데 여기서는 좀 과하게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시들어간 뭐 이렇게까지 보더라고. 근데 이건 학교에서 수업을 안 했으니까 어디까지 설명할지는 모르니까 다양하게 좀 그냥 읽어두다가 시험 때 제일 이상한 걸 골라야겠지. 확실히 아닌 거. 하물며 새밑에, 얘들아 새밑은 지금이야. 한 해가 끝날 무렵 11월 12월 이때 12월. 지금 12월인가 봐. 12월에 특히 사람들이 나이 걱정 더 하잖아. 너희야 별로 안 그렇겠지만 나이 좀 드는 사람들은 그 12월쯤에 나이 걱정을 더 해요. 더 근심이 더 깊어지지. 젊을 때 만나야 되는데. 초목이 시들고 미인도 늙어가니. 오. 이거는 자연과 인간사를 비슷하게 표현했네. 그치? 초목도 시들고 나도 늙고 젊은 날 못 만나고 늙은 후에 서로 본듯 가슴 속 쌓인 정을 어느 결에 다 펼칠까? 이것도 서리법인데 이건 애매하다. 그냥 의문형 문장이겠다. 나이 들어 만나면 오랫동안 같이 함께할 수 없을 텐데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는 거죠. 여자니까 나이 들면 버림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설정이겠지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략이야. 중략 다음에 자기의 슬픔을 달래려고 악기를 꺼내. 검은 고를 무릎 위에 비껴 비스듬히 놓고 장상사 한곡조를 우조로 슬핏하니. 얘들아 우조는 그냥 그 리듬 중에 하나야. 여러 가지 곡조 중에 하나예요. 쌍봉이 넘는 듯 지기법이죠. 고학이 울고 가는 듯 감정이입이죠. 고학이 울고 가는 듯 써주세요. 감정이입 안 써있더라. 너무 내가 슬픈 곡조를 잘 타기 때문에 공항도 그 곡조에 맞게 잘 그 운율을 즐기고 학도 울고 가고 감정이입이에요. 강은 깊고 이렇게 길면 무조건 대꾸법이 있다고 봐야 돼. 대조법도 있고. 강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다. 하늘 얘기 갑자기 왜 하냐면 뒤에 보면 임금을 또 하늘로 표현하더라고. 이런 게 임금에 대한 경외감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면 아까 경외감은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 존경스러울 만한 대상한테 경외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늘로 표현하면 그럴 수가 있죠. 줄줄이 슬픈 소리 내 마음 일렁인다. 또 검은 거 타면서 마음이 슬프대. 줄줄이 장- 감성 상징. 줄줄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다. 부사인데 줄줄이? 그치. 그걸 딱 직접적으로 팩트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뭔가 빗대어 표현한 느낌이 드는 음성상징어인데 약간 애매한 건 안 냈으면 좋겠다. 그치? 장풍이 슬쩍 불어 인내심에 돌아가면 여기서 장풍도 동그랍니다. 임한테 갈 수 있는 매개체가 아까 뭐 있었냐? 햇빛 있었지. 그 다음에 청도 파랑새 있었지.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장풍. 왜냐면 바람도 임금 있는데 갈 수 있잖아. 바람이 불어서 임계신데 간다고 한다면 심지어 여기서는 검은고 소리가 바람 타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기 지금 검은고 끼고 있으니까 검은고 소리가 임계신데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임금이 계신 베개 위에 부디 느끼실 것이다. 괜찮죠? 그래서 답답하고 그리운 때 하늘을 바라보니. 그럼 얘들아 이거는 꿈과 현실의 교차라도 볼 수가 있다. 처음에 현실이었다가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죠? 그지? 감정도 계속 변화하죠? 그 슬픔에서 반가움에서 다시 슬픔으로 교차도 있고. 넓고도 높은 기상 이한이님이신가? 여기 봐봐. 하늘 동그라미. 하늘이 여기서 임금이야. 고전 시가에 해, 달, 별 이런 거 보통 임금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심지어 하늘까지. 어머 이거 님이신가?
이것도 의문형이지. 이거 서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애매하죠. 뭐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는데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 님이다. 이게 뭐라고? 이런 거를 경외감이라고 한다고. 그냥 단순히 예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두려울 외자야. 두려울 정도로 존경스럽다. 경외감이. 웬만한 시에 잘 쓸 순 없어. 이게 극단적으로 존경해야 돼. 어머, 하늘 같은 내 님이다. 두어라. 천명과 천시. 이게 뭐야? 하늘의 운명과 천시. 하늘의 시기가 정한 때가 있으니 운명론적 가치관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리워해도 어차피 만날 날은 하늘의 운명에 따라 정해져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러면 어때? 기다려야지. 추당해. 가을 연못에 만부용되어. 얘들아, 만부용이 밑에 봐봐. 연꽃이라고 돼 있어. 연꽃이 돼요. 자기를 연꽃으로 표현해. 그 수홍하며 붉은색이죠. 홍이 붉은색을 지키며 기다리려 하노라. 그래서 보통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 이런 걸로 나오는데 얘는 특이하게 연꽃으로 표현을 했거든. 근데 연꽃도 다른 꽃들이랑 좀 달리 가을까지 핀대 얘들아. 나 비교적 좀 추운 가을까지 피죠. 보통은 꽃들은 봄에 펴서 봄에 지는데 얘도 그래서 여기서는 연꽃으로 표현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오래오래 지키면서 기다리겠다. 뭐 이 정도? 나쁘지 않죠? 84쪽 넘어가서 이제 저는 아까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피곤하기는 할 거예요. 그냥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좀 피곤하죠. 영군지정, 우국지정은 알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 영군지정. 나라를 걱정하는 거 뭐 우국지정.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84쪽 맨 밑에 봐봐라. 맨 밑에 후기 문신, 조선 후기 문신 유도관이 지은 가사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들려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과 그리움을 노래한 충신 연주지사이다. 화자는 임과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임의 안위를 걱정하고 꿈속에서 임을 만나 정성을 다하며 아까 심간을 녹여도 상관없다. 심장과 간을 녹여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무슨 정성을 다했대. 무슨 정성을 했는지 모르겠어. 꿈에서 만나서 무슨 정성을 이렇게 하겠냐. 늙어가는 자신을 한탄하면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며 기다리겠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꽃으로 아까 남는다고 했어 자기는? 연꽃으로. 연꽃. 그치? 그다음에 화단 아니 임금한테 무슨 선물 주고 싶다고 했어 아까? 뭐 뜯었어? 미나리. 미나리 못 주고 베개마트 다시 싸놨죠? 그다음에 장풍은 의미하는 바가 뭐지? 장풍. 이마한테 갈 수 있는 검은 고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개체. 그다음에 나비랑 청조, 파랑새도 매개체. 그다음에 임금을 뭘로 표현했었어? 어떤 자연물? 하늘.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바당검은 어디 있어서 바당검? 심장과 간을 다 갈아줘. 뭐 이런 것들. 쉽죠? 중국 고사 인용한 거 있었고 실시령 넘어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이거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려고 하면 너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약간 눈이 반쯤 약간 감겨있거든 너희가. 81쪽에 저거나 하자. 아까 인물 외우기 하고 가자. 인물 외우기. 얘네들. 81쪽에 그 인물 외우기 요거 하고 인물 있지? 왜냐면 이거 집에 가서 또 보기 싫거든. 하고 통과하면 집에 가는 걸로 하자. 일단 3분